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전형 집중 분석 그 5번째 경희대학교 종합전형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중앙대 내신 전형을 설명해 드리면서 수능 최저역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어서 한성대, 가천대, 수원대를 시리즈로 묶어서 적성 전형, 과연 어느 정도 내신에 있는 학생들이 적성에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하느냐,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종합전형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 종합전형편을 앞서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 요즘 입시라고 하는 게 2021학년도 또 2022학년도 계속 바뀌고 있죠. 바뀌는 부분에서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2가지 정도. 수시에서 특기자나 논술이 줄면서 조금 약화되는 듯 하지만 종합전형은 여전히 굉장히 강세고 거의 줄지 않았다. 그리고 정시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 2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종합전형 아주 핫하죠. 너 대학교 어떻게 갈 거야? 어떤 전형으로 대학갈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전 수시 쓸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10중8구 종합전형을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합전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좋은 말로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한다. 아주 좋죠. 즉 옛날처럼 내신만 잘 보는 친구 또는 수능 성적만 좋은 친구, 이런 학생들만 뽑겠다라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도 잘하고 배려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으며 봉사정신까지 투철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주 안전한 아주 훌륭한 학생을 뽑겠다. 취지가 아주 좋죠. 그러면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도 본다. 전반적인 걸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느 학교를 쓰는지 간에 종합전형을 썼을 때 합격한 학생이 있고 불합격한 학생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서울에 있는 학교들,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학교들이 이제 종합전형을 실시한 지가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우리 학교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고 어떤 학생들을 떨어뜨려야 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건 지네들이 만든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돼요. 특히나 우리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 중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을 붙이고 어떤 기준으로 합격을 시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찔러보는 학교가 되는데, 저희가 오늘 종합전형편으로 경희대를 준비한 이유는 이 경희대 아주 착한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입시 정보를 아주 객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투명합니다. 아예 확실하게 콱콱콱 찍어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경희대를 참고하시면 적어도 경희대 라인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실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사설이 길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썰을 좀 풀었고 경희대 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수시, 정시, 입시 전형에 대한 리뷰를 좀 할 텐데, 오늘은 2가지 볼 겁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 경희대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종합전형이고, 고교 연계 전형, 이것도 종합전형이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교과 성향이 있습니다. 경희대 보시면 교과 100%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논술을 빼고, 논술 워낙 유명한 학교긴 하지만 네오르네상스와 고교 연계 전형, 쉽게 말해서 이 2가지 전형만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그 종합 전형입니다. 서류평가와 면접을 봅니다. 다시 말해 내신을 수치로 환산하지 않고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는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이게 들어갑니다. 교과 30%. 전체에서 서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교과를 수치로 환산해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객관적인 수치의 데이터, 근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전형에서 오늘 살펴볼 포인트는 뭐냐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내신을 상대적으로 좀 덜 보고 어느 정도 약간 자격 비슷하게 좀 참고를 할 수도 있다.
피셜이에요. 학교에서 얘기는 안 하니까. 한다면 고교 연계 전형은 내신 점수가 일단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내신 몇이야? 저 1점 몇입니다. 오케이. 일단 그거 보고 시작하자. 거기에 나머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요 이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경희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최근 몇 년 동안 전형별로 학과별로 내신 평균 점수와 합격자 데이터를 찍어놨는데, 자, 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자료인데 영문과입니다. 자, 두 개씩이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고교 연계 전형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보는, 밑에 있는 14명 뽑는 영문과는 레오르네상스 전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종, 종합 전형입니다. 내신을 수치로 환산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7명, 14명을 쓰는데 52명, 336명이 썼다. 아주 정확하죠. 경쟁률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다 쪼개서 해놨는데 고교 연계 전형 내신 들어가는 거는 7.4대 1, 종합전형은 24대 1. 종합전형이 세죠. 원래 종합전형이 좀 셉니다. 왜? 내신이 좀 딸려도 다른 스펙이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찔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래 정보입니다. 이 아래 정보 보시면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색 X 표시가 있는데, 자, 먼저 위에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문과 평균 1.7입니다. 즉 합격한 학생들 내신이 1.7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7명 뽑는데 52명이 지원을 했고, 여기 엄청 겹쳐서 잘 안 보이지만 대부분의 합격자가 1점 초반에서 2점 초반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문과를 고교 연계전형으로 쓰면 1점대 학생들이 많이 붙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여기 3점이나 4점대도 한두 명 있습니다만 7명 뽑습니다. 지원자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오늘 테마가 종합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등급이 합격자 평균 등급이 3.3이다. 이 종합전형 등급 평균이죠. 그럼 위에는 1.7이니까 내가 한 1.5 되면 가능성이 꽤 높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왜? 여기 몰려 있으니까. 반면에 영문과 3.3 보겠습니다. 3.3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시면 딱 가운데 빨간 줄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빨간색은 뭐냐면 떨어진 애들이에요. 떨어진 애들. 합격자가 아니라 불합격자. 그럼 딱 구분되는 거 보이죠? 왼쪽에 1점 중후반에 있는 검은색이 왕창 모여있고, 여기에 3점 초부터 4점대 언저리에 검은색이 몰려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죠. 연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합격자 평균을 발표를 하는데 의미가 없다 또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합격자 평균이 3.3이야. 일반고를 다녀. 그런데 내신이 2.5쯤 돼. 오, 좋아. 작년에 영문과 평균 3.3이네. 나 2.5면 붙을 수 있겠지. 떨어집니다. 왜? 2점대 붙는 놈이 없어요. 자, 여기 1점대는 쉽게 말해서 일반고 학생들이고 경희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탑10 안에 드는 학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목고 생각하면 최상위권 특목고 학생들만 많이 생각하는데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 외고가 엄청 많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4점, 심지어는 4.8 정도에 있는 학생도 합격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경희대를 교과, 고교 연계 전형이 아닌 종합전형을 쓰겠다는 마음 먹으면 이 자료는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1.5면 붙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1.5면 내신 따면 까이진 않는다는 얘기고 1.5라고 해서 반드시 붙는 건 아닌 건 아시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이 내신 자료라도 이렇게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한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경희대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과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철학과 보겠습니다. 철학과 조금 문과에서는 인기가 좀 떨어지는 학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고교 연계 전형은 1.62 평균인데 1점 초부터 1.78선에 다 몰려 있습니다. 즉 2.23만 되더라도
아주 특별한 스펙이 없다면 대부분 불합격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철학과 종합전형, 르네상스 전형 보시면 어디에 몰려있다? 3.1 정도가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3점 초반대는 빵꾸가 나 있죠. 그래서 어디? 이 3, 4등급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라인이고 일반고 학생들은 1.5에서 2점 초중반 정도는 돼야 많이 합격한다. 7점도 있는데 붙은 애가 없네요. 1점 초반도 X가 있는 거 봐서는 내신만 좋지만 스펙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영문과랑 철학과 봤는데 비슷하고로 이과 기획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어과 좀 패스할게요. 일본어 좀 특이하게 골고루 많이 물려있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좀 그 개인 선호도가 좀 있어서 좋아하는 학과들,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레인지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응용화학과. 응용화학과는 좀 데이터가 특이해요. 다 몰빵으로 몰려있죠. 인기 학과입니다. 반면에 우주과학과 보겠습니다. 우주과학과.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고교 연계 전형은 1.6인데 역시 1점대 다 몰려있는 거죠. 우주과학과 어때요? 평균 3.3인데 3.3에 붙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죠. 어디에요? 1점 초부터 2점 초중반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4점대 잠깐 있고 5, 6등급까지도 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아까 영문과 같은 경우는 3, 4등급 정도의 검은점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외고나 자사고 애들이 쓰는 과이기 때문에 요 정도 외고 3, 4등급이 경희대 영문과를 쓰나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는 4도 있지만 6, 7등급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 있냐면 과학고 학생들이 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개 학과를 좀 살펴봤는데 이 정도까지 점 다 플로팅 해가지고 자료를 공개한 학교 없다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내가 경희대급 학교를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깜냥이 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셔서 이절을 확인하시고 비슷한 학교, 비슷한 등급의 학교들을 쓸 때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신만 갖고 평가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종합전형에서 반드시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해서 집중 분석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경희대 종합전형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